안녕하세요. 4월의 진짜 마지막 주에 걸쳐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5월로 넘어가는 겸주라고 하죠. 이렇게 걸쳐 있는 주예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다 뭐다 해갖고 아마 집안 행사도 많고, 그다음에 첫째 주 다 그러니까 걸쳐 있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두 주간은 또 주 4일 근무밖에 안 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힘들죠. 밤은 낮은 따뜻하고, 그다음에 날씨는 좋고 공부하기는 정말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데, 이럴 때 정말 마음 굳게 잡고 공부하시는 게 실력에 정말 기반이 됩니다. 이럴 때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 또 여름이 여러분의 시험 뭐 지방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시험을 보시고 또 내년에 또 겨울 지나서 시험 보시는 분들 정말 이때를 잘 보내셔야만 여러분의 실력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월 26일 금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 선생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갈 거예요. 행정법 한 지도 벌써 한 달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실력은 매일매일 아시죠? 그럼 오늘 행정법 문제 바로 가봅시다. 자,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행정벌. 일단은요, 행정기본법에도 강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제재에 관한 규정은요, 따로 마련두지 않는 이유가요. 제재는요, 일반법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그 다음에 우리 행정령에서만 쓰는 형법은 따로 없어요. 일반 형법을 행정에서도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26조, 27조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자, 강제라고 해서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요거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법은 될 수 없어요. 일반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보면요, 강제집행을 하든 즉시강제를 하든 뭐라고 되냐면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해라, 마련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법률을 만들 때 여기에 있는 내용 좀 집어넣고 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지, 이거 행정기본법으로 바로 강제하거나 바로 즉시강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일반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따로 마련해야 되니까 행정기본법만 되는 게 아니라 A법률 이런 식으로 B법률 따로 마련해야만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즉시강제나 강제집행을 한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이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 집행에 가서 A법률, B법률 찾다 보니까 행정대집행법 이렇게 일반법이 몇 개 있더라는 거죠. 몇몇 령에서 대집행에서 행정대집행법 이런 식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강제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즉시강제는 일반법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일반법 없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일반법이 있지만 나머지 없는 거죠. 즉시강제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왔어요. 행정조사기본법. 그거는 이제는 즉시강제 아닙니다. 그건 예방 목적에 자, 정보 수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한 행정벌, 요거는 이제 행정벌은 따로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벌은 이 안에 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정형벌의 특별한 절차로서 통고처분, 경찰서장만 할 수 있는, 경찰서장만 할 수 있는 거죠. 직결심판. 여러분 검사 거쳐서 하는 직결심판도 있어요. 형사 절차에 말고 여기는 경찰서장에 이렇게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 요런 걸 특별한 절차로서 두 개를 배우죠. 행정형벌은 이건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 이거 과태료죠. 과태료는 그것도 국가과태료하고 지자체에서 과태료, 징계절차나 사법절차 과태료는 제외되고요. 이 과태료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요게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시험에 나올 때 이런 얘기죠. 과태료에 관한 행정질서벌에, 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틀린 지문. 이 둘 다 행정형벌에 형벌이나 질서벌이나 고의과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만 착오만 갖고 안 되고, 고의과실, 정당한 이유 반드시 들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착오, 정당한 이유, 고의과실 반드시 필요, 이런 것들 보시고, 또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과태료에 관한 분쟁 절차, 이런 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아직 행정 영역에서의 벌로서 요 내용은 규정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질서벌이 나왔지 않아. 질서법이 일반법이다.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요, 과태료에 관한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태료 부과할 때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불복 절차예요. 그러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하는데 과태료는 뭐로 합니까?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부과하고 부과 절차, 불복 절차에 관한 법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범위생법 이렇게 나와야지, 건축법 이렇게 나와야지. 자, 행정형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개별법이 있고 그런 개별법으로 형사처벌할 때는 죄형법 정도에 따라 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규정이 다 나오지 않았고요. 시범위생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다 나왔는데 다 없어. 다 만들어주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자, 과실범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실범위는 해석을 통해서 자, 고의범밖에 없는데요, 규정에. 그래도 해석을 통해서 과실범도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 정말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보신다면 행정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법을 제대로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행정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가 자칫함을 처리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간 별도로 독립된 공법위로 볼 수 있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도 지자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에 들어갑니다. 많이 나왔죠? 두 번째,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에 행위자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법리 문제야, 법리 문제. 그래서 뭐 바로 옳지 않은 건 1번 나왔으니까 뭐 문제 안 되지만 법에 공공기관, 요 공공기관 이걸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개인정보를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공공기관 등 또는 개인단체가 요구하는 거죠. 요구해서 갖고 있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다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의 잘못했을 때 법인도. 그럼 법인이 따로 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으면 벌할 수 없고 없으면 없고 따라서 양벌 규정에 처벌도 할 수 없다. 맞는지 문제 법인격이 있어야죠. 별도로 법인격이 있어야 별도로 넌 잘못했어라고 탓하죠. 법인격이 없으면 너만 독립된 잘못했어 이게 안 돼요. 이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거 맞는 지문이지만 3번,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 이거죠. 과실범 해석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지문 볼게요. 질서위반행 기재법상 당사자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에 효력이 있다. 이것도 많이 나온 지문이고요. 일단 과태료 불복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 기재법 규제법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이거를 과태료는 처분이에요. 처분인데 처분이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으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질서위반행 기재법의 처분인데 이거 간이하고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행정소송법은 대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말 그대로 복잡하고 좀 정식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위반행 기재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송 사건 절차법으로 준용을 해라. 이걸 준용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처분은 맞지만 두 가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행정소송법의 처분. 만약에 여기처럼 질서위반행 기재법에 따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준용을 하라고 명시적 규정을 둔다면 명시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그러면 행정소송법을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과태료는 처분은 맞는데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하지만 과태료는 처분은 맞는데요. 비송사건 절차법의 대상인 처분이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이쪽은 맞고요. 이쪽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나중에 갖고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법원에서 과태료 이의신청하면 과태료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럼 법원에서 결정한 과태료에 대해서 검사나 당사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즉시 항고해도요. 원래는 즉시 항고했을 때 원래 보통 항고, 즉시 항고했는데 즉시 항고하면요 이렇게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항고 아닐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 집행을 바로 안 해요. 항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법사안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태료에 관한 처분성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상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앞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게 단순했어요. 지방자치단체 국가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법인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과태료에 관한 문제를 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주말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정의연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행정법 찾아오실 거죠. 실력을 늘립시다. 매일 행정법 계속 갑니다.